최근 저출생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는 23일부터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조정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작년에 육아지원 3법 말씀하신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제도 확대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첫 번째, 부모님들이 공보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 아이를 내가 직접 돌볼 수 있게 그 시간을 갖게 해달라라는 부분이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걸 쓰면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 걱정 없이 좀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면 어쨌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공백이라든가 인건비 부담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은,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좀 확실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일단 휴직 제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육아 휴직이 최장 1년까지였는데 이것도 기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네. 지금 육아휴직은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주변의 도움을 좀 받기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기에는 좀 짧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년에서 이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대를 할 때 조건이 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이고요. 또는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이제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 부모인 경우에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육아휴직이 그냥 기간 연장이 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굉장히 육아 부담이 집중돼 있거든요. 돌봄 부담이.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의 어떤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출생 문제에서도 제도적으로 뭔가를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가 함께 돌보는 이 공동육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서 부모가 모두 사용할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을 현재는 3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좀 쓰고 또 초등학교 입학기에 가장 수요가 많으시잖아요. 그때 조금 나눠서 쓰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쓰실 수 있도록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예. 자, 육아휴직 급여 사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휴직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한액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휴직 초기에 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할 때 가장 그 애로사항이 어쨌든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 소득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월 150만 원 상한으로 12개월 최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50만 원에서 또 25% 정도는 나중에 지급하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올해 1월 1일부터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을 했고요. 특히 초기에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그다음에 3개월간은 최대 200만 원, 그다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감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렇게 이제 급여가 인상되면은
특히 이제 소득 감소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육아휴직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성들이 쓰는데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12개월을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1,8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사용할 경우 2,310만 원, 그러니까 5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이제 좀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예. 자, 그 아침에 회사 가는 엄마 아빠 붙잡고 우는 아이 떨쳐내느라 많이 가슴 아팠던 부모님들 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좀 적용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잖아요. 그리고 산모도 돌봐야 되고 신생아도 돌봐야 되고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저희가 이제 10일 동안 쓸 수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짧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 20일까지 늘렸습니다. 이 20일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일하는 날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아빠가 신생아와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도를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쭉 이어서 한 달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출산하고 퇴원하고 조리원에 입소하고 그러면 또 조리원 기간 동안 또 남편분들이 하실 역할이 좀 적기 때문에 또 이제 퇴소하고 처음 예방 접종 가고 이럴 때 이제 나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제도도 좀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어쨌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휴가를 길게 쓰는데 급여는 다 지금 이게 유급휴가라서 사업주가 이제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전체 기간 20일 모두에 대해서 급여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좀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20일을 부여를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되는 휴가이고요. 이걸 만약에 좀 적게 부여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면서 근로자든 기업이든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은 없도록 굉장히 지금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지도하고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이제 좀 쓰는데 좀 현장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은 저희 감독관들이 좀 사업장을 잘 주도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출산 연령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것이 바로 난임 부부들인데 이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난임 치료 휴가도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난임 부부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래서 난임 치료비도 지원을 확대를 했고 또 치료를 받으려면 사실 휴가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를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쓸 수 있는 난임 치료 휴가가 이제 기존에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짧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6일로 확대를 했고 이 중에 이틀은 유급 휴가로 이제 부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매년 발생하는 6일이 매년 발생하는 휴가고요. 그다음에 휴가를 쓸 때 이제 좀 사업장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도 소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 이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 지원을 이것도 하는 제도를 올해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 걱정 없이 치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제도와 지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력 구성의 폭이 적다거나 아무래도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특별히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지금 저출생도 심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를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다 보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신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작은 소규모 기업들은
인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인력 공백이라든가 또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도 활용을 좀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체 인력, 육아휴직분에 어째 공백이 생기면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에 그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원래는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120만 원 수준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동료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동료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또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동료 눈치 때문에 못 쓰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료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좀 업무를 분담한 동료는 지원금을 지원해서 좀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보내면은 그 사업 기업에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게 월 30만 원이고 1년 쓰면 360만 원인데요. 특히 좀 남성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좀 장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처음 한 번도 남성이 안 썼던 기업, 그 기업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까지는 저희가 4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대체 인력 지원금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보낼 때 이제 대체 인력을 채용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개월까지 그러면은 그게 1,440만 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50인 미만에서 대체 인력을 처음 채용해서 쓰는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번에 신한금융에서 대중수상생재단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대중수상생기금에서 200만 원씩을 더 지원해드립니다. 기업에. 그리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그 근로자, 대체 인력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을 추가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 한 명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정부 지원금이 1,840만 원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그 5개소를 인재채용뱅크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채용뱅크에서 무료로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대체 인력 채용 지원관을 인재채용 지원관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도 덜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